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6월 12일 금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11일 도쿄에서 22명, 홋카이도에서 7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4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17,348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8,060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922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935명입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22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대부터 80대까지 남녀 총 22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중 10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며 12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도쿄도에 따르면 이 중 20대에서 30대가 15명으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22명 중 6명이 유흥과 관련 감염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망자는 없었으며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5,448명이며 누적 사망자 수는 311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도쿄가 제시한 지표로 일주일간 신규 감염자 수의 평균은 17.9명, 감염 경로 불명의 비율은 48%이며 주당 증가 비율은 0.98배로 도가 제시한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밑돌고 있습니다. 도쿄는 11일 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의 경계를 알리는 도쿄 경보를 해제하였습니다. 11일 밤에 열린 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달 2일부터 발동한 도쿄 경보의 해제를 결정하였으며, 이는 감염 상황을 나타내는 3가지 지표가 기준을 밑돈 것 등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도쿄의 코이케 유리코 도지사는 도민의 여러분이나 사업자 여러분들의 정말 많은 협력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하였습니다. 도쿄 경보의 해제에 따라 오후 11시에 레인보우 브릿지와 도쿄도청의 조명이 적색에서 무지개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휴업 요청의 기준인 도쿄 로드맵의 휴업 요청의 완화에 대해서도 12일 오전 0시 기준으로 2단계에서 3단계로 이행합니다. 새로운 휴업 요청이 완화되는 것은 카라오케바, 스낵, 술집, PC방, 만화방, 개인 비디오 가게, 다트바, 놀이시설, 마작점, 파친코 가게, 게임센터, 테마파크, 놀이공원 등이 해당되며, 음식점의 주류 제공에 대해서는 아침 5시부터 밤 12시까지로 연장됩니다. 또한 바, 스낵, 술집에 대해서는 접대를 수반하지 않는 시설에만 제한적으로 완화됩니다. 한편 캬바레, 나이트클럽, 공중목욕탕, 라이브하우스, 그리고 접대를 따른 바, 스낵, 술집에 대해서는 계속 휴업 요청의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키타큐슈시는 11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5월 22일 이후 20일 만의 일입니다. 키타큐슈시에서는 4월 30일부터 23일간 신규 확진자가 없었으나 5월 23일에 다시 신규 감염자가 발생하고 6월 10일까지 연속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월 29일에는 1일 최다인 2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이달 2일부터 9일 연속 한 자릿수가 이어져 10일은 1명이었습니다. 이 기간의 누계는 147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치료약 후보인 아비간에 대해서 승인을 위한 제약사의 임상시험이 당초 예정보다 늦어져서 다음 달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비간은 일본의 제약회사가 개발한 신종플루 치료제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주로 경증의 환자에 대해 치료약으로 기대되고 있어 정부는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당초 5월 중에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제약회사는 국내에서 9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올해 3월부터 이달 말까지의 승인을 위한 임상시험을 할 계획이었지만 회사에 의하면 임상시험은 예정보다 늦은 다음 달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감염자가 적고 치료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적어진 것 등이 이유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아비간에 대해서 제약사 외에도 아이치현에 있는 후지타 의과대학 등에서 8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 유효성은 판단할 수 없다며 8월 말까지는 임상연구를 마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안전성에 대해서는 동물실험 등으로 태아에게 부작용의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의사의 관찰 연구로 투여된 3천여 명의 그 다른 심각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후생노동성은 임상실험과 연구 등에서 약의 유효성을 확인한 뒤 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후생노동성은 11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내년 봄 졸업 고교생의 취직활동 시작 시기를 1개월 연기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학교의 휴교가 장기화되면서 진로와 면접 지도 같은 취업 준비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며,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고교생의 취업활동 시작 시기를 뒤로 연기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한 연기로 학교에서 기업에 학생의 응모 서류 제출 개시는 10월 5일,
오키나와현은 9월 30일, 기업의 전형과 내정자 발표는 10월 16일이 됩니다. 기업에 의한 학교의 구인 신청이나 방문의 시작은 예년과 같이 7월 1일로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카토 카츠노부 후생노동상은 11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의료기관에서의 집단 감염이 6월 10일 시점에서 102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의사와 간호사의 감염은 5월 29일 시점에서 약 550명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민민주당 마시코 테루이코 의원의 질문에 답하였습니다. 집단 감염은 자치단체의 발표나 보도 등을 토대로 집계하였으며 의사와 간호사의 감염은 보건소의 직업을 알 수 있는 형태로 보고가 되어 있었던 예를 정리한 것으로 이 외에도 더 많은 감염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의 감염을 막기 위한 마스크나 보호도구가 부족하다고 질책이 이어졌으며 유행의 재확대에 대비한 의료체제의 정비가 과제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1일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부에서 지적되고 있는 아베 총리와 스가 관방장관의 불화설에 대해 함께 부정하는 발언을 하여 일축하였습니다. あらゆる危機管理の中で、今までは総理は必ず官房長官と相談をしながらやってきたということでしたが、この時は官房長官に相談がなくて、総理がこのいわゆる一斉休校を発したということを伺っていますが、この辺はどうなんですか。実は一斉休校について最初に言及したのは私、総理に言及したのは私であります。総理とはそこを含めてこの件についてはずっと相談をしておりました。 총리와 관방장관이 긴밀하게 움직여야 하나 일제 휴교와 관련하여 스가 장관과 상의 없이 대응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스가 관방장관은 학교의 일제 휴교에 대해 자신이 총리에 최초로 제안하였다고 밝히고 두 사람이 긴밀히 연계되어 있음을 알렸습니다. 安倍政権が第二次安倍政権発足して以来ですね、菅官房長官とは一心同体でですね、心を一つにして対応してきておりまして、この一斉休校についてもそうでございます。 또한 이에 아베 총리는 스가 장관과는 일심동체라는 발언을 하며 소문에 대해 일축하였습니다. 정권의 수장인 총리와 넘버2인 관방장관 사이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는 견해가 정부 여당 내에는 있지만 그런 시각을 깨트리는 이례적인 발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쿄도가 관동대지진 때 학살당한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을 사실상 불허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일본의 한 남성이 추도제 허가를 촉구하는 시민 3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고 지식인들도 같은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추모 행사는 관동대지진이 일어난 9월 1일 도립 요코하미초 공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실행위에 의하면 도쿄는 올해 처음으로 허가에 해당하는 공원관리상 지장이 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등과 같은 서약서를 쓰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서약서의 제출은 하지 않아 사용허가 신청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공원에서는 1974년부터 해마다 추도식이 열렸고 도쿄도가 이런 서약서를 요구한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도쿄도는 서약서 제출 요구 근거로 일본 우익 집단이 3년 전부터 시작한 방해 집회를 거론하고 있는데 일본 우익 집회는 2017년부터 조선인 학살 희생자 추도식이 열리는 장소 바로 맞은편에서 학살 피해를 부정하는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도쿄도는 이 단체에도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식인들은 11일 발표한 문화인 성명에서 민족차별 희생자를 추도하는 의식과 민족차별을 선동하는 집회를 동렬로 놓고 규제하는 것은 공평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쿄 출입국 재료관리국에 12일 시설을 폭파하겠다는 메일이 도착하여 12일에 창구 업무가 중지가 됩니다. 도쿄 입국관리국에 의하면 10일, 6월 12일 오후 3시 반에 시설 내에서 폭발을 일으킨다. 실패할 경우에는 직원을 칼로 해친다라는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도쿄 입국관리국은 경시청에 상담하는 동시에 메일에 적힌 날짜 12일 하루 모든 창구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경시청에 의하면 이 이메일에는 시부야 경찰서도 폭파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부야 경찰서에서는 업무 중단 등은 예정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대응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시청은 경계에 임하는 동시에 위력 업무 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행 등으로 오사카에 가면 거리에 큰 보고 모양의 간판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오사카의 신세카이와 도톤보리에 위치한 노포복집 즈보라야가 폐점하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가게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즈보라야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로 인한 긴급사태 선언으로 4월 8일부터 휴업에 들어갔으며 점포의 관계자에 따르면 영업재개를 목표로 하였지만 신세카이 본점과 도톤보리점의 폐점을 결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츠텐카쿠가 있는 신세카이 본점과 여행객들로 항상 북적이는 도톤보리점은 오사카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외국인 여행자에게 인기가 높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대 후 여행자가 대폭 감소하고 많은 가게가 장기간 휴업이나 영업시간이 단축되어
긴급사태가 해제된 지금도 어려운 경영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폐점 결정의 이유입니다. 한 40대 남성은 즈보라의 폐점 소식을 듣고 어릴 때부터 봐왔던 상징적인 간판이 없어지는 것이 쓸쓸하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상청은 11일 큐슈 북부와 칸토 코신, 호쿠리쿠, 토호쿠 남부의 장마철을 발표하였습니다. 올해의 경향은 장마철에 들어서자마자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카나자와시에서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전국적으로 비의 피크는 지나고 있지만 국지적으로 매우 심한 비가 올 우려가 있는 것으로 토사재해 등에도 경계가 필요합니다. 본격적인 비 시즌에 들어가면서 지자체에 따라서는 피난소의 개설 등이 진행되고 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피난의 모습 자체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국가는 피난소 집단 감염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피난소의 분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가용이나 호텔, 친척의 집 같은 장소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코우치 현립대학 간호학과 미야라 사키코 교수는 목숨을 지킬 곳이 어디인지를 생각하면서 분산 피난처를 다양하게 가능하면 두세 곳 생각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는 중증화하지 않으면 낫지만 재해로 목숨을 잃으면 한순간에도 없어진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금요일입니다. 한 주의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